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병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쪽으로 좀 와볼게요. 병원체는 뭐 이렇게 구분해볼게요.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는 이 병원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보신다면 먼저 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B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한번 먼저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균, 그 다음에 원생 동물, 그 다음에 곰팡이, 이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세포 구조, 비세포 구조, 이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세포 구조이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 있어야 돼요. 세포라고 얘기하려면, 세포 구조다라고 얘기하려면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핵이 있어야 됩니다. 핵이 있으려면요, 핵산이 있다고 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도 핵산이 있어요. 근데 비세포 구조죠. 핵이 있다라고 표현하려면 핵막이 있어야 돼요. 핵산을 막이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핵막이 있어야 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보시면 리보솜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세포 구조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세포막 없어요. 핵 없어요. 리보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러스를 비세포 구조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해 보시고, 또 좀 구분하실 게 뭐냐면 이런 걸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원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물을 우리가 원핵생물이라고 부르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물을 그래요, 진핵생물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것도 잠깐 좀 구분해 볼게요. 자, 원핵세포는 여러분들 핵이 없다, 핵이 있다. 왜? 이건 핵막과 관련돼 있습니다. 핵막. 핵산은 있어요. 핵산이 있는데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자, 그렇게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막성 소기관. 막으로 둘러싸이는 소기관을 좀 얘기하셔야 되는데, 막성 소기관이 원핵세포는 없다, 진핵세포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좀 표시를 하셔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원핵세포의 예는 세균을 보시면 되겠고요. 세균. 그 다음에 지금 병원체 중에서 세포 구조인 원생동물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은 어때요? 진핵세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겠네요. 세포막, 핵산, 그 다음에 리보솜, 이렇게 여러분 고쳐주세요. 예. 왜냐면 보세요. 여기 지금 세균이 세포 구조라고 했는데 지금 핵이 없잖아요. 핵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제가 잘못 필기했는데, 세포 구조는 세포막과 핵산과 리보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핵산이 있지만 세포막, 리보솜이 없어요. 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생물계를 우리가 5개로 구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원핵생물이 있고, 그 위에 원생생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요. 균계, 식물계, 동물계. 제가 이걸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곰팡이는요, 균계입니다. 곰팡이는 균계예요. 버섯 곰팡이. 이게 대표적인 균계인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이 균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원핵생물에 여러분들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균계가 이 세균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원핵생물, 원생생물,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나눠지는데, 이 균계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요? 곰팡이하고 버섯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균계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세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병원체를 하나하나 이제 따져볼게요. 교재로 먼저 좀 가보실까요? 첫 번째 이제 병원체로 세균입니다. 세균. 원핵 생물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을 보시면 단세포 동그라미 치시고, 원핵 생물 좀 동그라미 치시고, 핵은 없지만 핵산은 있어요. 그죠? 예, 세포 구조의 조건 중에 핵산이라 그랬죠? 자, 그거 좀 체크해 보시고, 이분법으로 빠른 증식을 합니다. 이분법은 쉽게 얘기하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완전한 개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게 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여러 가지 배양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20분에 한 번씩 분열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그러한 자손을 증식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단세포 원핵 생물 동그라미, 핵 없다 동그라미. 핵산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세포벽으로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좀 동그라미 치시고,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가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다. 이건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수능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한번 보자고요. 수능 특강에서는 조금 더 압축을 시켜드릴게요. 여기서는 조금 좀 넓게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 물론 세균이라고 여러분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세균 중에서 일부만 병원체고요. 나머지는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러한 세균들이에요. 아시겠죠? 세균이 다 병원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일부만 병원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세균들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DNA,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핵 생물, 원핵 세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포벽, 주로 이제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세포막도 있습니다. 세포 구조죠. 세포막 있다, 핵산 있다, 리보솜 있다. 세포 구조인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세포 구조. 세포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피막이라고 하는 걸 갖는 세균도 있어요. 캡슐이라고도 합니다. 캡슐. 자, 이렇게 피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편모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운동기관이죠. 예, 그리고 강모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다른 숙주 세포에 부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강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보실 게, 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플라스미드. 이걸 주 DNA라고 하고요. 이건 여분의 DNA라고 합니다. 이 원형, 고리 모양의 여분의 DNA. 이게 없어도 세균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균을 증식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대량 증식 같은 거 할 때, 유용한 유전자들은 뭐 대량 증식 같은 거 할 때, 이러한 세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거든요. 생명공학 기술에서.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는 뺐다 꼈다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플라스미드를 그러한 어떠한 생명공학 기술에 이용한다라는 걸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말을 좀 보셔야 되는데,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 어떻게 억제하느냐?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세균 세포벽 합성을 억제해가지고 결국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예.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거, 그죠? 세포벽 성분인 펩티도 글리칸이 합성되는데 필요한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가지고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항생제 하면 뒤에 이제 어떤 어미가 붙냐면 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이 아시는 게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만들어진 페니실린. 그 다음에 엠피실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테트라사이클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뒤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붙는 게 이제 항생제예요. 예, 페니실린, 엠피실린,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페니실린.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벽 합성을 억제해가지고 세균을 죽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항성. 견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내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저러한 플라스미드의 항생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의 이 플라스미드에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균의 엠피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처리해도 이 세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기능으로서 플라스미드가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뭐, 피막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는 뭐, 끈적끈적한 다당류나 단백질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피막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뭐, 백혈구의 식균작용으로부터 세균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도 하죠. 그냥 한번 좀 들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로 가보시면 구균. 구균은 뭐, 이렇게, 구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균. 예, 뭐 쉽죠? 구균이 있고. 그 다음 뭐 간균은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간균. 뭐 구균이다. 간균이다. 그림상으로 이래요. 그 다음에 나선균. 뭐 나선균?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선균. 그래서 뭐 구균에는 뭐 식중독균, 폐렴균 역시 외우는 거 아니죠.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간균에는 뭐 이질균, 결핵균. 그 다음에 나선균에는 요건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게 이제 위산에도 견디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위궤양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균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질병 유발 방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툭툭툭 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치료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항생제가 세균 같은 것들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치료제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교재에는 좀 빠져 있는데 세균성 질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여백에다가 같이 좀 적어볼게요. 세균성 질병. 이것도 뭐 외울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이것도 압축이라면 압축입니다.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결핵. 파상풍. 문제에 좀 제시가 되는 것들. 예. 파상풍. 그 다음에 뭐 콜레라. 자, 이런 것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 결핵, 뭐 파상풍, 콜레라. 저는 뭐 이 정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